네, 안녕하세요. 저는 머슬리 영어 이준호 선생님입니다. 3월 모의고사 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다들 어떻게 쳤는지 모르겠네요. 이 모의고사를 치고 나서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다시 보게 될 때는 물론 이렇게 채점을 하고 그 채점된 거를 보면서 내가 시험장에서 어떻게 했어야 되지 이런 것들을 피드백하는 것, 반성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것과 별개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모의고사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라면요, 이 영상을 봐주시면 돼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어떤 게 제일 중요한가에 대한 기준이 될 수도 있으니까 뭐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1학년 친구들은 아직 생소할 수 있어요. 근데 2학년, 3학년 친구들은 당연히 다 알고 있죠. 지문은 그대로지만 질문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원문은 활용하되 원래 유형이었던 뭐 빈칸이나 주제나 순서나 이런 것들은 바뀔 수 있는 거죠. 그죠? 유형은 그대로 빈칸이어도 빈칸의 자리가 바뀐다거나 이렇게 변형 출제라는 것은, 출제 변형이라는 것은 그런 원리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이 문제를 만들 때에 먼저 보게 되는 지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선생님들마다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 그렇게 손 꼽는 기준에는 안목이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시험지를 가지고 내신 대비용으로 공부를 하신다면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간단한 캐스트를 촬영을 하기로 했는데, 일단 학년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일단 원리를 좀 아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출제율이 높은 지문부터 먼저 보고 또 많이 보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결국에는 내가 얼마나 많이 반복하느냐의 싸움인 거잖아. 특히 내신은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자,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요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메모를 해주세요. 제일 1순위는 빈칸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시험 범위 속에서 빈칸 31번, 34번이 뭐 몇 개가 빠지고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빠진다 하더라도 그거는 제일 1순위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32번 지문은 빼고 31번, 34번 뭐 이런 것만 넣겠다 해도 걔는 1순위인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빈칸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이고, 특히 이런 34번 같은 경우에는 내용상 추상적이기도 하지만은 빈칸이 뚫려 있었던 원리가 좀 길기도 하고 추상적인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제일 1순위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36번, 37번이 이제 순서죠. 그리고 38번, 39번이 삽입이죠. 그래서 제가 줄여서 순삽이라고 하는데요. 이 순삽을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많이 봐주셔야 됩니다. 이 순서 삽입 부분에서는 다시 이제 순서나 삽입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경우보다는 그 속에서 전체적인 맥락을 묻는, 전체적인 하나의 이제 대의를 묻는 주제나 제목이 만들어질 수 있는 원리, 또 어법과 어휘 문제, 또 빈칸으로 뚫릴 수 있는 부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변형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또 난도가 높은 구문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해석이 어려운 문장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8개의 지문이 가장 시험 기간 동안 제일 많이 반복이 돼야 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해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거의 지문이 그대로 외워지다시피 하는 정도로 가야 돼요. 여러분, 시험 범위에 있는 것들을 중학교 때처럼 다 외우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많이 보면 외워지긴 하지만 완벽하게 다 지문을 외우고 시험을 치겠다라는 것이 안 된다는 거는 고등학교 올라와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이제 많은 순으로 한다면 이 위에서부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제일 많이 봐주시고, 그 외에도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시험 범위에 이제 항상 또 우선순위가 되는 부분들이 29번, 30번, 그리고 21번, 최근 들어서 점점 어려워지는 21번인데, 21번은 함의추론이죠. 밑줄 친 부분이 문맥 속에서, 글 속에서, 전체 글 속에서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는 부분이고, 얘가 결국은 주제랑도 관련이 있고 또 빈칸 문제처럼 풀기도 하고 이런 부분의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도 변형이 많이 되고요. 29번 같은 경우에는 어법이죠. 30번 같은 경우는 어휘야. 이 어법 어휘 지문 같은 경우는 다시 어법을 묻거나 다시 어휘를 묻는다기보다는 얘네들은 전체의 주제, 제목, 이런 대의 파악 위주가 많이 만들어지고요. 뭐 얘네들을 어휘 문제 만들 수도 있고 어법 문제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바꿀 수도 있고요. 그 속에서 빈칸이나 순서 삽입으로 또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난도가 높은, 특히 어법 같은 경우는 구문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서술형으로 만들기가 좋은 부분이 있어요. 35번, 그 다음 순서로 간다면 제거, 무관한 문장이고요. 40번은 요약. 자, 여기 보시면 이제 36번부터 39번, 그리고 여기까지 포함하면은 총 36에서 40번이 되잖아요. 이런 걸 간접쓰기라고 해요.
평가원이 얘기하는 거거든. 간접 쓰기도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킬러이자 준킬러가 될 수 있는 유형이고 공부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 자, 그런데 이 작문이 시험 범위에 빠지는 친구들이 있으면 일단 안 하셔도 되지만은 이 작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42번 같은 어휘 문제를 많이 틀리실 때가 있잖아요. 그게 시간이 없어서 뭐 제대로 못 읽었다 이럴 경우도 있겠지만은 지문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 문제를 풀어보니까 이번에 작문 난이도가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예년도에 비해서. 그렇지만 시험 범위 들어간다면은 그래도 선생님들은 우선순위에 넣는 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순서대로 간다면 얘네들 다 기본적으로 다 뭐냐? 대의 파악이라고 해요. 하나의 이제 한 줄로 정리할 수 있는 토픽 센텐스를 찾을 수 있느냐이죠. 그래서 보통은 여기가 주장이나 22번 요지, 그리고 여기서 주제, 제목. 얘네들은 한글 선택지고 얘네들은 영어 선택지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지문이 조금 더 어렵죠. 그리고 주제문이 선명하게 나올 때보다는 안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문제 풀 때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지문들까지 활용 순서를 제가 우선순위로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래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총 18지문 정도가 되거든요. 독해가 총 28문항이잖아요. 그 28문항 중에서 18지문을 제가 선별을 했는데 요 지문들 위주로 저는 반복을 많이 시켜요. 일단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실 때 문제를 풀건 지문을 반복을 하건 이렇게 분석을 하던 요것부터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저랑 수업할 친구들, 제 영상을 들을 친구들은 해설 영상이 주로 이런 부분에 강조되어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내신 대비용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